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 투자 효과 그리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 흐름 자체는 깨지 않고 종목들별로 매물 소화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주들이 강세해 보이면서 나스닥은 플러스가 났고, 반면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부진하게 움직이면서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좀 엇갈렸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은 매도하고 이렇게 엇갈리는 수급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대형주 괜찮고 종목 장세에서 차별화 형태가 이어지는 그런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거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환율 이슈가 좀 나왔거든요. 한미 간의 환율 의견을 나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었는데, 이 내용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나스닥 올라가고 S&P 500은 제자리고 러셀 2000 다우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주 몇 개가 올라가서 그렇지 전반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좀 숨고르게 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업종으로 봐도 상승한 업종보다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 이 정도가 플러스가 났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가 유난하게 많이 빠져서 또 지수의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자, 이슈들을 보면 우선 사우디의 어떤 대규모 투자, 그다음에 미중 협상, 이 효과 자체는 좀 이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기 이제 또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부분적으로 또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기업들 이렇게 이제 리스트 정해놓고 또 제재를 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목록을 일시적으로 해제했고요. 그다음에 이중 용도 물자를 수출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통제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 이중 용도가 뭐냐면 군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민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민간으로 사용되니까 그냥 수출하지 이런 식이었다가, 저거 어쩌면 군사용으로 사용될지도 몰라, 적대국에는 팔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수출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통제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협의 이후에, 협상 이후에 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해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또 알려진 게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대부분 다 협상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알려진 거라서 새삼스럽게 대단한 호재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관세는 결국에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둔화될 거다. 그래서 방어주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번스타인에선 했고요. 그리고 미중 모두 긴장의 고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좋은 시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위치 자체가 저점 대비 20% 올랐거든요. 그래서 과매수권이다. 그러니까 과매수권이라서 일시적인 매물 소화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스틴 골스비 같은 경우는 4월 CPI가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관세 영향을 제대로 반영한 건지 모르겠다.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필립 제퍼슨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보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대체로 다 신중해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를 변경할 의지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준 인사들은 이제 당장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시가 되게 놀라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제 보면 과거의 어떤 패턴, 과거의 어떤 패턴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뚝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보면 과거 선거 때 그 다음에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죠. 그러니까 그 첫 해의 어떤 주가 흐름하고 올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그 평균치에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 해 4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식시장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6월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6월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즈음 한번 살짝 눌렀다가 그 다음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부터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로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흐름도 그때로 좀 수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종목들 보면 오늘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AI 관련된 재료 또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의 어떤 뭐 스페이스X인가요? 하여튼 관련된 어떤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저점 대비 5일 동안 그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률 상위 보면은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오늘 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어떤 일부 반도체는 하락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도 오늘 자사주 매입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올랐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뭐 이런 종목군들 있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종목군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아서 좀 숨고르게 하는 양상을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는 거 제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그 하이힐드 그 채권 스프레드라는 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몇 퍼센트 정도의 금리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하이힐드라는 건 뭐냐면 그 파산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파산까지 너무 오반 것 같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이 과연 얼마를 내고 돈을 빌리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자를 많이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기업 상황이 안 좋다. 최근에 어떤 그 재무 리스크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융시장 환경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 사실 4.6%면은 안 좋은 수치였어요. 저기 5%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마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4% 중반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경계 경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경기 침체 확률로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파산 리스크도 상당히 안정됐다. 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는 조금 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됐거든요. 환율을 보면 우선 그 밀라노 한미 차관회담에서 환율이 논의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주요 외신에서도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보도에서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차관은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이라서 베센트 이외의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차관급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온 거 가지고 뭐 의미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블룸버그 보도 계속 요약을 해보면 미국이 환율을 공식적으로 선언에 담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문구화로 이거 이렇게 돼서 환율을 이번에 절상을 합시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중 협상에서도 이번에 환율 논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도 환율을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버리면 그 관세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제 결정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관세 협상 자체가 늦춰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서히 이제 좀 일단 무역 합의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이제 환율을 확 절상한다든가 이런 게 플라자 합의 같이 막 공식적으로 니네 환율 떨어뜨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당장 강한 압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미국이 원하는 거를 뭐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이제 미국 제품 싸 보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는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다시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오버해서 반응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환율 낙폭이 다시 또 축소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추세선을 넘겼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 어떤 흐름에서 그 추세선을 넘기고 연고점을 다시 도전하는 그리고 직전 고점은 돌파가 됐고 종가 기준으로는 추세가 이제 좋아졌고 코스닥 이제 그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면 달러 차트로는 연중 고점을 넘겼어요. 예, 연중 고점을 넘겨버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눈높이로는 어제부터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연고점이에요. 그리고 원화 차트로는 플러스 10% 정도 올랐는데 달러 차트로는 14% 정도 이제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중요한 고비는 넘긴 걸로 볼 수는 있는데 뭐 하루 반짝 이제 우연히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든 이 위치에서 버텨야 되는. 그러니까 오른쪽 원화 차트로는 저 추세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달러 차트로는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고 다시 이제 힘을 내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견뎌내느냐 되게 중요한 거고, 시장의 자금 동향을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을 보시면 약 한 달 전에 이제 53조 6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55조 정도니까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 보면 개인이 기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개인들이 매수하면은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탁금 자체도 안 늘고 있고 개인들도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양상에서는 특히 코스닥,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코스닥 수급인데, 이런 국면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물에서 외국인들 6일 연속 매수하긴 했는데, 하나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건 선물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막 선물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되게 이례적으로 매도를 더 한다. 보통 이제 매도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위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때려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억지로 더 눌러놓는 그런 양상. 근데 결국에는 저건 청산될 수밖에 없고, 청산되면 지수가 한 15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는 쉽게 올라간다라는 말씀 그때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점 대비 외국인 선물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두 가지 위치가 다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 선물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상단으로 100포인트 이상은 더 열려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렇게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할 여력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이제 더 이상 매도할 힘이 없을 텐데, 매도할 여력이 없을 텐데라고 봤던 위치에서 이만큼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매도할 여력도 한 3만 계약 정도는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양쪽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로도 100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고 아래로도 한 100포인트 이상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이 현물이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이상의 순매수, 2,500억 이상의 순매수가 3일 이상 지속된다. 이러면 이제 밑으로는 때리기 어렵다라고 볼 거고,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단기 한바탕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지속해 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위치다. 그러니까 핑계김에 하락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좀 이제 현물에서의 어떤 외국인의 맹활약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7일 중에서 6일 올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이제 있구나라고 이제 믿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느냐,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환율이 또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걱정까지는 아니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수출주가 환율 수혜를 누릴 수 있나? 근데 그게 깨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일 좋은 건 외국인들이 수출주 사주면 돼요. 네, 그럼 제일 좋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특히 SK하이닉스 집중 매수 중인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자동차 쪽으로 매수가 지속되느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엔터,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정책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어떤 재료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계속해서 종목들별로 매일 제가 점검을 해드릴 텐데,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고 이틀 조정 나오면 3일 차에서 무조건 반등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이 안에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 포함해서 주도주 구도 주목을 계속 해봐야겠습니다. 예, 뭐 환율 얘기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제 환율이 워낙 뉴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저 환율 하락을 원하는 건 각 나라에서 환율이 다 떨어진다 이래버리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잖아요. 원달러 환율 1,000원일 때 들어오는 수입 가격이랑 이제 900원일 때 들어오는 수입 물가는 다르죠. 10% 정도 싸지는 거니까 미국산 제품이 10% 갑자기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원자재 이런 거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지 못하니까 미국의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을 트럼프 1기 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업을 미국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무조건 생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많이 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게 미국의 바람인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죠. 근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대만이든 일본이든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내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게 조건을 걸 거라서 이거는 좀 수출 경쟁력 문제는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거든요. 지금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는 고정돼도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변수가 돼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수출 기업들의 문제, 그리고 이제 환차익 이런 게 좀 엇갈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 환율이 변동성이 커질 때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줄타기를 하느냐. 나는 환차익을 노릴 거야. 어차피 수출기업 경쟁력은 다른 나라들도 조건이 똑같으니까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환율 효과, 누리던 환율 효과는 없어지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냐. 후자 쪽은 당장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환율이 워낙 이슈가 된 거라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이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